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에 더 라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현 사무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기현입니다. 예, 자,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또 한파 승부에 또 굉장히 중요한 뉴스. 우리 조갑제 대표님이 책을 내셨어요. 책을 내셨는데 네 번의 쿠데타를 모두 취재했던 우리 조갑제 기자의 보고서. 윤석열 몰락의 기록이란 책인데 530페이지예요. 두껍습니다, 아주. 야, 대단합니다. 부제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짧게 말씀 주시면. 제가 기자인데 이 기자면서도 제가 어떤 문제를 취재를 할 때 좀 역사적 관점을 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어떤 흐름의 결과거든요. 예. 과거의 결과가 오늘이고 오늘의 결과가 미래인데 그런 관점에서 한 3년 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을 쭉 추적하니까 12.3 비상계엄은 필연적인 걸로 나오더라고요. 청와대 무도한 이전,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그다음에 의료대란, 그다음에 비상계엄, 그다음 비상계엄 일어나고 나서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많이 출연을 해가지고 그 자리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8대0 전원 일치 탄핵이다. 하면 된다. 예. 그다음 여기에 저항을 하니까 국민의힘은 석은 새끼줄 잡고 지금 인수봉을 오르고 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예언한 게 이렇게 되면은 부정선거 음모당 내지 거구 컬트화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다 맞았어요. 오늘 전당대회를 보면 결국 그쪽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슨 점을 친 게 아니라 기자가 어떤 사안을 역사적 관점에서 흐름을 쭉 취재를 하면은 대충 맞아 떨어지더라 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책을 대표님 냈습니다. 페이스북 올리셨길래 예. 할인된 가격 24,300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미 S24에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부족해가지고 지금 받았는데 제가 일단 주위에 선물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커룸 이야기가 이 책의 산실입니다. 여기 저는 나온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표님과의 대화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역사와의 대화라는 예, 얘기입니다. 그 역사와의 대화를 했던 그 주옥 같은 얘기들 윤석열 몰락의 기록 우리 조갑제 대표님의 신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현안으로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 몰락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 1시 15분에 이제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약 30분 정도 늦어져서 1시 40분 좀 넘어서 시작됐는데 자, 주요 발언을 영상으로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김정은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 집무실에서 이제 정상회담하는 장면들, 트럼프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 장면, 그리고 강윤정 대변인의 브리핑 장면인데 140분간의 첫 회담이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30분 더 연장된 만남이었는데 간단히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대표님부터. 저는 아주 근사한 토크쇼였어요. 근사한 토크쇼. 저는 잠 안 자고 보면서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줄 몰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눈여겨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키가 작아요. 그런데 앉은 자리에서 키가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허리를 꼿꼿하게. 그러고 이 걸터 앉아서요. 이 의자에서 앞쪽으로 빼가지고 끄트머리에. 이렇게 앉아 놓으니까 등은 안 그건 대고. 누가 연출을 했는지 참 잘한 거라고요. 그 앞쪽으로 똑바로 앉으세요. 그 젊은 사람이. 저도 등을 떼고 앉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갔거든요. 그 설명을 할 때 네네. 길게 하면은 트럼프는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좁니다. 정상회담 하다가. 그런데 딱 적당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기분을 그렇게 잘 맞춰줘가지고 네. 특히 평화의 사도로 축혀주고 그 평화의 사도가 한반도에 와가지고 한반도에도 평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명언을 했지 않습니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라임도 맞아요. 라임이 딱 맞아가지고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외신의 평판이 좋더라고요. 젤렌스키 꼴을 면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네네. 트럼프를 웃겼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웃기는 사람이 이겨요. 아, 그렇죠. 트럼프는- 트럼프 화 잘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도 잘 웃어요. 예. 트럼프는 자기 자랑에 익숙한 아주 사람이니까. 독시하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심리적으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트럼프로부터 놀라운 고백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혁명 또는 숙청 같은 사태가 헐지. 벌어지는데 그거 내가 잘못 들었다. 오해다. 오해다고 했잖아요. 오해인 걸 확신한다. 난 그런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예. 트럼프로부터. 아하. 자, 이규영 홍보수석도 오늘 이제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준비를 많이 했다, 진짜로. 트럼프를 만났던 사람들과 인터뷰도 많이 하면서 얘기 많이 들었다. 땡큐를 많이 하라는 조언을 들어서 오늘 회담에서 많이 썼다. 사실 저희 어제 한판 승부에서도 땡큐 많이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기도 했는데. 자, 우리 윤석열 이기인 대통령이 스스로를 그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지칭했잖아요. 예. 근데 영업사원 1호라는 이 칭호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일반 기업에서 영업사원들이 하는 것은 거래처 사장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공부하고 또 어떻게 칭찬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이잖아요. 어저께 회담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고민이 돋보였다. 부각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첫 단락을 우리 오버로피스의 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황금색이 많은 걸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황금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본인이 소유한 리조트도 굉장히 호화롭게 황금색으로 도색하기도 하고 네. 트럼프 그 호텔도 황금색이고 이번에 이제 막 스테이트 볼룸이라고 해가지고 백악관을 황금색으로 막 치장하면서 황금에 대해서 집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원 연설에서도 이제서야 미국이 황금 시대를 도래하게 됐다라고 하는 만큼 황금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말로써 아이스 브레이킹한 것도 그렇고 또 서명하는 그 펜으로 이목을 끈 것도 그렇고 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마치 정말 준비된 멘트 같았는데 그걸 듣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람 잘 준비했구나. 결국 외교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준비성이 잘 돋보인 회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저희는 또 야당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수치적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균등하게 얻을 것을 얻었는지를 잘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사실 트럼프가 칭찬에 굉장히 목말랐었구나. 그렇죠. 그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트럼프 상황이 좀 어려워요. 네. 국내에서도 인기가 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앱스타인 네. 섹스 스캔들 그 자료 공개한다고 자기가 말하다가 공개를 안 해놓으니까 네. 마가 세력으로부터 막 비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푸틴 만난 다음에 성과가 그렇게 여러 가지 근데 푸틴 만나러 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알라스카로 간다고 하지 않고 러시아로 간다고 그랬다고요. 아하, 아이고. 그래서 그 뒤에 전혀 진전이 없는데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뭔가 한 건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예. 그게 혹시 막 혼내 가지고 한 건 하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장면이 만들어졌는데 어제 제가 올린 영상 댓글에 이런 글을 누가 한마디 써놨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 꼴 저 꼴 보는 아비와 같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모습이 그게 우리 보통 국민들 생각인 것 같아. 예. 너무 사실은 저자세였잖아, 그죠? 예. 저자세인데도 저렇게 해가지고 저 험악한 트럼프를 달래가지고 국익을 도모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진심이 전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8월,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미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7%,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40%가 내려갔어요. 네, 로이터 여론조사에서도 40%, 같은 조사에서도 두 번째 임기 중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중도층 무당층이 대거 이탈한 것, 정책 집행의 혼선이라든지 사법 리스크라든지 상당히 지금 국내에서 정치가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칭찬으로서 그 가려운 것을 달래주고 국내에서 뺨 맞은 것을 해외에서 이렇게 볼만져주는 그런 시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간파해서 전략적으로 잘 성공하게 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요. 네네. 그게 정작 본안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투자를 어떻게 하기로 했다든지 나오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과거 합의를 그냥 재확인하는 걸로 끝나는가?
그러니까 그 3,500억 달러와 1,000억 달러 이것에 대해서 투자 성격이 아직 공개되지가 않았고 알았고, 예. 오늘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대미 투자 1,500억 달러에 추가적으로 더 투자하겠다라는 그렇죠. 것과 국방비 증액 그 정도만 지금 공개됐을 뿐 다른 이면에서의 어떤 계약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히려 그게 잘 된 거다. 트럼프에게 줘야 될 것이 명문화되지 않은 것 자체가 오히려 모호하게 되고 그냥 서로 깊은 신뢰 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전략적으로는 더 잘 된 거고 시간을 버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 그 장면에서. 근데 트럼프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전번에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가 나온 거 말고 예. 바로 그날 자기 그 SNS에 올린 글이 하나 있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이거보다 더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면은 그 자리에서 결정하겠다고 딱 써놨더라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요구가 없었는지 그냥 잊어버렸는지. 그러니까 지금 다 확인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아직 뭐 충분히 거기 나와야 알겠죠. 추가적인 내용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자.